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신시하고 수학과 부원장 주현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첫 번째가 학교 얘기일 거예요. 이 고등학교는 어떤지, 저 고등학교는 어떤지, 우리 애가 저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학교 얘기를 주로 먼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이CNC는 그 학교에서 우리 애가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의 포인트에 맞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방금 강선필 선생님께서도 되게 오랫동안 여기 계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CNC에서만 지금 18년째 강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오랫동안 강의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누구보다 이 주변 고등학교들을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18년 동안 애들을 내신 대비를 하고 또 수능 대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보를 오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설명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지역 학교별 내신 난이도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로 제가 학교를 쪼개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텐데, 레벨 1이 쉬운 쪽, 레벨 5가 어려운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이니까 엄청 쉽구나, 우리 애가 막 교과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가서 100점 맞는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고등학교들 다 5레벨까지의 공통점은 어딜 가든 어려워요. 이게 그냥 베이스에 깔려있는 공통점이에요. 어딜 가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보단 얘가 좀 더 어렵다, 얘보단 얘가 좀 더 쉽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애들은 수학이 약하니까 레벨 1 가야지, 우리 애는 수학에서 방구 좀 꼈으니까 레벨 5 가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레벨 1은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전체 고등학교 중에 가장 역사가 짧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여서 아직 내신이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야 될까에 대한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고등학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고등학교는 자 이렇습니다. 요 고등학교들이 레벨 2입니다. 제가 레벨 1, 2 고등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 거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인 거냐, 제가 설명회를 되게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 설명을 해봤거든요. 뭐 어떤 문제집 수준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보고, 1등 쿼터라인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보고.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 문제집 난이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본 결과 이게 제일 잘 와닿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레벨 1, 2 고등학교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수학을 잘한단 말은 못 들어봤어. 그리고 중학교 때 선행학습도 많이 돼 있지 않거나 심지어 안 된 애도 있어요. 선행학습을 시키긴 시켰는데 기초만 시켰거나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애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엉덩이만 하는 기가 막혀요.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주장창 문제를 풀 줄 알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선행을 많이 하진 않았다. 근데 욕심은 있다. 그래서 엉덩이 좋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요 레벨 1, 레벨 2 학교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레벨 3, 4, 5는 엉덩이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레벨 3 학교 좀 많죠? 이렇게 돼 있고요. 레벨 4 학교가 이렇습니다. 이 레벨 3, 4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선행 없이는 큰일 납니다. 선행 없이는 가서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 고등학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꼭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선행이 뭘까요, 형님? 선행이. 수학에서 선행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선행이 두 종류의 선행이 있어요. 과정의 선행이 있고 깊이의 선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행하면 과정의 선행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의 선행,
공수 1, 공수 2, 뭐 대수도 보고 미적도 봤다. 이게 과정의 선행. 근데 깊이의 선행은 공수 1을 어느 깊이까지 봤는데, 공수 2는 어느 깊이까지 봤는데, 이게 깊이의 선행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과정의 선행만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들은 깊이의 선행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 애가 공수 2도 봤고 대수도 봤다. 그러니까 이 학교 가면 시험을 잘 보겠지. 아니, 큰일 날 말씀이신 거죠. 공수 1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애가 공수 1, 2를 선행한 적이 있다. 아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네요. 대수를 선행한 적이 있다. 어우, 미적분도 본 적이 있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수 1 자이스토리 고난도를 본 적이 있다. 공수 2 고쟁이 3스텝이 본 적이 있다. 대수 TOP를 본 적이 있다. 무슨 책 보는지 잘 모르시죠?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볼 때에는 그 순서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개념서 같은 걸 보겠죠. 뭐 개념센, 라이트센, 베이직센, 뭐 개념 원리, 개념 유형, 이런 것들이 다 개념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기본서, 기초서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일반 중난이도의 유형서를 보통 봅니다. 그게 이제 뭐 보통 많이들 유행하는 뭐 RPM이네, 센수학이네, 이런 일반적인 문제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보통 모의고사집을 봅니다. 모의고사집은 뭐 마더텅이라든가 자이스토리라든가 이런 책들을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심화 모의고사서를 봅니다. 보통 이렇게 4단계까지 봐야 되는데, 보통은 개념서로 한번 싹 봐놓고 1회 독 한 번 봤음. 그 다음 개념서 한번 봐놓고 우리 애는 공수 1을 2번 봤음.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밑에 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상태로 이 고등학교 딱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애는 공수 1을 2번 봤는데 공수 2를 3번 봤는데 왜 고등학교로 갔더니 내신이 3등급이 나왔지?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 심화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애가 당장 봐야 될 내신 공수 1을 어느 깊이까지 봤는가, 또 어느 깊이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신경을 가장 먼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봐서 남은 깊이가 얼마 안 남았으면 겨울방학 때 여력이 좀 생기겠죠. 그때 과정의 선행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우리 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내신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수능보다는 내신의 시대예요. 내신이 무조건 잘 나와야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시기인데, 과도한 과정의 선행보다는 현행의 깊이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애들이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을 할 때에는 문제집 계급도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문제집 계급도.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오늘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었는데 10월 달에 한 번 더 하거든요.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문제집 계급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집은 어느 레벨, 그 다음 문제집은 어느 레벨, 요걸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애가 지금 어느 레벨 깊이까지 파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레벨 5는 강서구와 목동구입니다. 이 두 학교는 이 지역에서 지금도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강서구, 목동구는 이제 깊이의 선행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시간 내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레벨 3, 4 고등학교들은 최근 모의고사 문제 변형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요 한 4, 5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의고사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다뤄줘야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강서구, 목동구는 그 범주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요. 우리 애가 응애하기 전이에요. 그때 모의고사가 변형되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대비도 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처음 본 문제를 50분 이내에 얼마나 내가 잘 요리할 수 있느냐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 아이가 어딜 가는 게 더 유리할까, 이걸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쉽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렵다고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애가 어디에 유리한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애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엉덩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 그럼 1, 2가 오히려 맞는 거고, 우리 애는 깊이 있는 수학이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럼 무조건 3, 4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가서 깊이 없는 애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밟고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유리할까는 현재의 상태를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두세 학교 정도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학교 있으십니까? 구영고. 구영고는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질문을 받지는 않은데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구영고는 워크북이 있어요. 보통 다른 고등학교들은 학교 프린트가 있거나 EBS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사용하거나 이러는데, 구영고는 자체 워크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북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시험 문제를 50% 정도는 변형하여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워크북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EBS 올림포스에서 가장 어려운 책 정도의 난이도 정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등학교에 속합니다. 구영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왜 그 구영고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벨 3에 집어넣었냐면, 그래도 워크북이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 중에서 문제를 변형해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책을 갖다 놓고 이거를 달달달 외워서라도 준비를 해보자 할 수 있는 힌트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3에 집어넣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꽤 높고요. 워크북 출제율이 50% 정도 되고 그 외적인 모의고사 기출들도 많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아마 구로 지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학교 정도만 더 해볼까요? 또 궁금하신 학교 있으십니까? 진명여고는 요 전에 질문하셨어야 돼요. 영어 선생님께. 진명여고는 영어가 중요합니다.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명은 영어에 대한 부심이 있는 고등학교여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하고 범위도 많고 영어가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가 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요 제가 한 4, 5년, 5, 6년 전에 설명할 때는 진명여고를 레벨 4에 안 놓거든요. 수학은 오히려 더 평이했어요. 수학은 더 쉬웠고 영어에다가 집중하는 고등학교였는데, 모르겠어요. 그걸로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어떤지 학교가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수학 시험 난이도를 계속 올려요. 지금은 굉장히 수학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올림포스라는 책을 쓰고는 있는데 부교재에서 거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부교재가 힌트인 것처럼 보이고 애들이 막 풀지만 실은 거기서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 그냥 완전히 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수학도 영어 못지않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진명여고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배감고는 한 8년 전에요. 8년? 7년? 8년 전쯤 되겠다. 8년 전쯤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배감고는. 그 전까지는요, 배감고가 굉장히 평이한 학교였거든요. 그때는 양천고도 되게 쉬웠어요. 배감, 양천, 금옥 다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 8년, 9년 전쯤에 배감고가 이제 좋은 중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 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레벨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엄청 시험을 어렵게 낸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어렵게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평균 점수가 28점 나왔었습니다. 28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의 시험인가 하고 4번으로 다 찍어본 적도 있어요. 32점 나와요. 4번으로 다 찍으면 평균 점수를 넘어갑니다.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들고 일어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난이도를 너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이도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아주 평이한 고등학교가 돼버렸어요. 배감고는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고등학교고, 부교재는 없거든요.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데 프린트 문항수도 20문항 내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20문제 내외 주고 한 20문항 정도만 주고 여기서 변형하여 출제를 절반 정도 할게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절대로 까다로운 고등학교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 배관고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레벨 3에다가 지금 옛날 같았으면 레벨 한 7 정도에 넣었어야 돼요, 배관고를. 9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이한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됐을까요? 이런 걸로만 한 시간 있으면 좋겠죠. 하이CNC만의 특별함. 자, 저희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등부 CNC와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하나 어필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중등부 CNC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부로 올라왔었을 때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등부 선생님들과 밀접한 계속적인 회의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느 과정을 어느 책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받는가를 다 체크하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심지어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과 커리큘럼도 같이 짭니다.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 받고 이 반이 이 정도까지 봤으면 고등부 올라와서는 요 다음 수준의 책으로 요 정도 깊이로 저희가 더 파면 되겠네요. 이렇게 함께 커리큘럼을 논의하고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불필요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뒤에 거 심화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라이트하게 한두 번 봤다고 해서 지나가 버리고 다음 과정을 밟아버린다든지, 절대로 이런 불필요한 수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의 어느 정도의 깊이로 수학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에 맞춰서 그 깊이에 이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게 아마 하이 CNC와 중등 CNC의 연계성, 이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학은 레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종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구형고반 따로 없나요? 광형고반 따로 없나요?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 학교별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레벨별로 수업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를 하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쉬운 것만 가르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려운 것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아이가 어려운 것만 가르쳐도 못 풀거든, 실력이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들의 레벨별로 반을 짜주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한 거고, 그에 맞춰서 학교를 잘 선택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저희 고등부 CNC는 중등부 CNC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레벨로 반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등부 반 레벨 구성된 걸 인정하고 그대로 1대1로 매칭되어 넘어오게끔, 그 레벨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저희는 레벨을 잡아놓고 수업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들 콴다 들어보셨어요? 콴다? 애들 이렇게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나오면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풀이 과정이 샥 나오는 그 AI 기반 그 콴다 있잖아요. 그 콴다와 저희 하이CNC가 이번에 독점 계약을 맺고 콴다 학원 사업부와 저희 하이CNC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서 수업, 정규 수업을 당연히 주 3회 진행을 하고요. 수업 끝나고 아이들 뭐 첨삭, 뭐 스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별도로 관리하는 그 시간에 저희는 애들을 뭐 자습을 시킨다든가 과제를 시킨다든가 이러지 않고요. 콴다로 또 하나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는 수업도 있고 콴다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콴다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말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패드로 하는 건데요. 패드에 아이들마다 그 실력에 맞는 문제가 다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고, 문자인식 기반 시스템이니까 아이들이 푸는 그 풀이 과정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요 유형의 심화 버전으로 문제를 또 던져줍니다. 그걸 푼다,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요 유형을 확실히 아는구나.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줍니다. 근데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약점 보완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문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푸는 문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풀어보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정확히 알고 푼 거 맞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줍니다. 아니면 틀렸다, 아니면 찍어서 맞췄다, 모든 걸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 다음 솔루션 문제들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콴다와 협약을 하여 저희가
독점으로 목동에 처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플러스 환다 수업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담당 선생님들과 판서 수업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또 본인에게 맞는 맞춤식 학습으로 이어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빈틈을 완전히 메꿔버리는 그런 체제로 저희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요 소개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한시행시학원의 공간 수학과 본원장 주혁입니다. 한시행시 환다 수학은 환다 수학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환다 수학은 일반 학원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씩 미션, 서킷 트레이닝과 스피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서킷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휴식 없이 계속 돌아가며 수행하는 운동처럼 학생의 약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고쳐 문제를 계속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학생의 부족한 점만 찾아 최적의 학습 시스템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시행시 환다 수학은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정오답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학생의 풀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맞춤식 문제를 생성합니다. 풀이가 정확하지 않는 답은 복습 문제로 한 번 더 체크하고, 오답 문제는 개념 문제와 오답 쌍둥이 문제를 생성하여 오답을 완료하고 이 약점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유형을 학습할 때마다 성취도를 기준으로 다음 문제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즉,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풀게 되는 문제의 주도, 문제 유형도 모두 다르게 진행합니다. 한시행시 환다 수학에서는 같은 수업을 가르고 학생의 약점에 따라 모두 다른 과제, 깊이 있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학생의 약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는 스프린트 포인트입니다. 학생의 실전력 강화를 위해 각 문제별 풀이 제한 시간을 두어서 시험 전에 모든 문제를 자학하고 컨트롤하는 연습을 합니다. 전체 풀이 시간을 제한한 시험으로는 문항별 풀이 시간 하나를 확인할 수가 없죠. 문학의 총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 문학별 시간 관리 연습을 위해 매주 스프린트 포인트를 진행합니다. 스프린트 포인트는 시험 종료 즉시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평균 성적, 등수, 오답, 문학별 풀이 시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일주일 단위로 학습 목표를 세워 집중합니다. 짧은 오 그리고 작은 단위의 성취감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규 수업, 저희는 정규 수업, 판서 수업도 있고 그 수업이 끝나면 바로 방금 이어서 설명드린 이 환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정규 수업 때에는 저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 강사 개인 자체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주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내신 대비 교재 역시도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보통 뭐 목동 8학군 지역 시험지 문제들을 갖다 놓고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이 지역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4개 구 지역에 한 10개년 정도의 내신 기출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쪼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걸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난이도별 책입니다. 가장 쉬운 책, 중간 난이도 책, 가장 어려운 책. 근데 저 가장 어려운 최상위 책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집 난이도로는 저 책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의 책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책을 사용하는 반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수능 교재입니다. 저희는 수능 교재 역시도 자체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학교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상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그 표를 참고하셔서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성공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